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30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인데요. 자, 어제 미국 시장, 자,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볼까요?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컨센 또는 전주보다도 훨씬 더 적게, 다시 20만 명대 이하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당연히, 최근 계속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다 보니까 4주 평균 청구 건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결국은 고용이 탄탄하다, 일자리 아직까지 많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지금 현재 이 매파적이고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이 흐름을 계속해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지표가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전분기 대비해서 0.6%로 기존 수정치하고 동일한 모습을 보였는데,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를 해서 상향 조정됐어요. 수정치에서. 이게 결국 의미하는 바는 지출도 어느 정도 되고 있어. 그러니 뭐 지금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견고하네, 뭐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어제 이제 오후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독일의 8월 CPI, 전년 대비해서 10% 상승하는, 컨센이 9.4였는데 10%, 결국 영국과 함께 거의 10% 대열에 지금 합류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키운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은 그런 상황이었고, 미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견조했다. 이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제임스 블라드, 뭐 초강경 울트라 매파이신 분이잖아요. 시장이 점도표상에서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 금리 인상, 지금 고용도 좋고 실업률도 낮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늦출 이유 전혀 없다.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관련한 위험은 분명 확대되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중반부터, 작년 하반기 정도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생각하고 있었던, 또는 다른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얘기, 진짜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매파적인 얘기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벌써 금년 초에 4%, 3.5% 얘기를 하다가 금년 한 4월, 5월 넘어가면서부터 4%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결국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라드 총재가 얘기한 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블라드 총재가 얘기한 대로 다 지금 흘러가고 있다. 얼마 전이 아니라 한 몇 달 전쯤에 블라드 총재가 4.5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온 거잖아요. 결국 작년부터 시작해서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그쪽으로 계속 가더라. 근데 최근에 며칠 전에 얘기했을 때도 그랬고 오늘 얘기한 것도 그랬고요. 과거보다는 톤이 다운됐다라고 표현을 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계속 시장의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상회하는 강경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이제 더 이상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다. 9월 FOMC 이후부터는 기존의 발언을 지속하는 정도의 수준이더라. 왜? 계속 말씀드렸죠. 초강경 울트라 매파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강경해질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이 4.5% 예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연말 안에 4.5%보다 더 넘어갈 수 있는 상황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고, 내년 뭐 약간 더 유동적이겠습니다만 블라드 총재가 지금까지 예견을 해서 뭐 6개월치 이전을 예견을 해서 계속 강경하게 얘기했던 그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뭐 기존 예상대로라고 기존에 했던 발언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올해는 4.5지만 내년에는 뭐 5.25나 5.5까지 올라가야 돼, 이렇게 발언이 나왔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패턴을 본다면. 근데 뭐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경기에 대해서도 보고 있고 블라드 총재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요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게 일단 더 나을 수 있다, 맞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다라는 걸로 봐서는 시장에서는 여기 지금 현재 수준보다 더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 부분을 하나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영국의 지금 최근에 혼란스러운 상황, 금융적인 어떤 강한 변동성, 이런 부분은 현재 영국의 상태가 미국과는 확실히 다르다. 미국은 시장을 지금 잘 조절하고 있는 거고 영국은 그 조절을 실패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흐름 점도표상에서 나온 얘기들을 바꿀 여지 전혀 없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긴 했던 거죠. 제가 오늘 주목했던 부분은 요 부분이었습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그러니까 한 가지고 그에 대한 해석이죠. 요게 일단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국의 경우에는 어제 제가 얘기를 좀 강하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속된 표현으로 거품을 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 정부의 이번에 대규모 감세 정책, 그리고 BOE의 보조를 맞추는 정책, 이 부분들이 결국은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되지 않는다. 더 꽁꽁 얼 수 있다. 당장 따뜻함을 느낄지 몰라도 그 이후에 더 혹독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미봉책일 거라고 계속 드렸는데, 어제 바로 시장에서 하루 만에 시장에서 미봉책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이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시장을 좀 눌렀던 것 중에 하나는 애플이었죠. 애플의 이 투자 의견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물론 상향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 하향 리포트에 더 주목을 하면서 강달러에 따라 가지고 오히려 더 이 실적에 대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지금 현재 아이폰 14 프로가 워낙 괜찮기는 하지만 결국은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좀 있었었고요. 테슬라 역시 경기 침체 우려 영향으로 3분기, 4분기 출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로 급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역시 하락을 했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업의 이익 매출이나 가이던스가 하회되면서, 가이던스를 하회하면서, 조금 하락을 한 모습. 다만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죠. 공급 축소를 위해서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장은 조금 아플 수 있지만 이게 오히려 나중에 가격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예상보다 좀 선전했던 모습이었고요. 시간 외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물론 제가 이걸 쓸 때보다 이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우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었고요. 가솔린 소매 가격이 지금 현재 9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제 상승 전환이 됐는데 아직 물론 4달러 미만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상황인 걸로 보여진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550포인트, 1550포인트 정도 되죠. 요 라인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되는 상태. 여기서 지지를 좀 했으면 했는데 어제 여기서 옆으로 좀 기어주는 상황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하루 만에 이 언발의 오줌 누기 현상이 하루 만에 이 시장에서 발각이 되면서 급락세가 나왔고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일단 열려 있는 상태다. 여기에서 지지 테스트를 다시 한번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 드려보고 연준 관련한 얘기들을 좀 드려보죠. 자, 우리 시장 오늘 예상보다 상당히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한 1% 전후의 갭 하락 출발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동시효과에서도 그런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장전 동시효과에서 시장 이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가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가를 보였습니다만, 이후 지금 눌림이 좀 진행된 모습인데, 장 초반에 요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이, 우리나라가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속보로 세계 국채 지수의 관찰 대상국으로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이게 관찰 대상국이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그때 진짜 편입 여부를 알 수 있고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편입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에 뭐 큰 어떤 호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심리적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채 시장 자체, 그러니까 채권 시장 자체가 그만큼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견조하고 탄탄한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정도의 흐름인 거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60조 정도 전후에,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매년,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효과이기 때문에 아마 환율 안정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당장 오늘 내일 반영이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심리적인 효과 정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채권 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 어제 괜찮았잖아요. 우호적이었잖아요. 달러 약세도 좀 나타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이 증시만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오늘이 9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우리도 오늘 그런 부분이 좀 있을 텐데 기관들의 이 리밸런싱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보통 때 같으면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어서 좀 더 올라오는 상황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워낙 지금 주변 상황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재편 속에서 손절을 하고 바꿔 나가는 이 과정들이 어제 조금 더 진행이 된 거 아닌가. 오늘도 아마 그 부분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어제 얼마나 진행됐었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상황이 조금 더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그 부분은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침에 지금 이 부분 만들었던 것도 환율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 또 환율이 또 살짝 또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이 약간 밀리는 달러 지수 떨어지고 환율이 조금 밀리는 상황에서도 변화가 없었었고
달러 지수 밀리고 환율이 조금 반등을 주는 가운데서도 외국인들 매도세의 변화 없었습니다. 매매 변화가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해서 급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첫 번째로는 CFD 계좌를 중심으로 해서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을 받아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대 매매가 이게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장전 반대 매매로 지수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 다 깨져나가면서 피눈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물량을 일부 받고 살짝 올린 이후에 CFD 계좌들 나오는 시간대 그 직전쯤 해가지고 급락시켜서 그 물량까지 다 받아내고 다시 끄집어 올리고 또 물량 출회될 때쯤 되면 끄집어 내려가지고 받아내고 또 끄집어 올리고 이렇게 되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밀리는 것 때문에 다음날 신용 반대 매매 또 나오고 개인들 현금으로 들고 있는 개인들조차도 지속적인 지수 하락의 공포 분위기 패닉셀 나올 수밖에 없고 회피 물량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오늘도 그 부분이 하나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두 번째는 아직 오전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도 일부 조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지금 환율이 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달러 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낮은 상태로 유지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뭐 다른 글로벌 국가들의 이 화폐 가치보다도 지금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약합니다. 지금 환율이. 그런 상태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불안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지수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아마 오늘 오전 저희 무료방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린 영상 찍기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CFD 계좌 반대 매매 받아내려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10시 전후한 시점쯤부터는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아마 지금 그 흐름이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그 흐름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 상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국채지수 이 관찰 대상국 등재 관련한 부분이 조금 외인들의 그러니까 투매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좀 자극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면서 개인들 물량들을 어느 정도 좀 받아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시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조금 좀 뭐랄까요, 이 불안한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장중 어느 정도는 조금 올려주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오늘 저는 한 1% 전후쯤 출발을 해서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을 좀 보이겠지만 양봉 마감을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 0.46%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돼요. 이 부분까지 양봉까지 올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1%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오늘 마감하는 부분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은 또 요 자리를 또 한번 찍기는 찍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예상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냥 단기적으로 보이는 자리, 일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들을 지금 일단 찍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저점은 제가 보기에는 1차적인 저점은 찍은 것 같고요. 뭐 물론 장중에 쌍바닥을 찍든 쓰리바닥을 찍을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 일단 지지가 좀 돼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이 굉장히 나쁘진 않아요. 외국인들의 매매가 나쁘지 않은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방향 전환,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시장의 이 어떤 이 어려운 시장의 구조를 지금 바꿔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연준의 스탠스 변화입니다.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인플레이션만 꺾이기 시작한다면 스탠스 변화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중요한 질문이 옮겨가겠죠. 이 인플레이션은 언제쯤 꺾여나가기 시작할 것이냐. 만족할 수준으로. 이제 중요한 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꺾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꺾이는 속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이번 10월 13일 10월 중순쯤 발표가 되게 될 9월 CPI 9월 CPI 같은 경우 헤드라인은 조금 낮을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코어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상승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주택 지수들이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코어 같은 경우는 8월 달처럼 약간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9월 CPI도 헤드라인보다 더 중요한 게 코어니까 코어가 만약에 꺾이지 않는다거나 또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꺾이는 속도가 아주 느리거나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이 연준이 스탠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안 되겠죠.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 이때가 안 된다면 10월 중순이 안 된다면 언제쯤 될 수 있을까? 제가 요 며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1, 2일 날 FOMC가 있습니다. 여기서 75bp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현재는 그렇게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올리고 나서 11월 13일, 11월 중순쯤 돼서 10월 CPI가 나오는 시점쯤 돼가지고부터 요때부터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일부 조금씩 가격 하락이 반영되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시작한다면 요 흐름을 기준으로 놓고 빠르면 요때부터 늦으면 12월 지표 CPI 지표까지 보는 상태쯤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됩니다. 최악의 경우 내년 1월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택 지표들이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 조금 약간의 변동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요때쯤 되면 지표들이 꺾인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죠. 요때쯤 되면 지표들이 이제 확실히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추가 금리 인상은 없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진 않겠지만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고 인상을 시켜놓고 유지하는 정도의 흐름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년 상반기를 넘어가는 시점쯤 해가지고부터는 경기가 지금도 그렇지만 경기가 그때쯤 되면 굉장히 많이 이제 둔화되고 꺾이고 고용 깨지고 하는 모습들 나오게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고용 지표 깨지기 시작하는 상황 나오고 인플레 지표들 꺾이기 시작하는 흐름들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아마 그 부분들이 빠르면 내년 중반 늦어도 내년 말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봐서는 내년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있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지금 현재 그 발언을 한 시점, 그 시점을 현재로 놓고 바라본 관점이다. 내년 1월, 2월, 3월쯤 됐을 때 그때의 현재는 또 확실히 달라져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이 계속해서 데이터 후행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겁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무료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 하단에 영상에 대한 링크, 카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그거 클릭하시면 비번 누르라고 나오는데 비번은 9780입니다. 9780.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일단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당장은 분명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은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법 오랜 기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 너무 내지 마시고 신용은 안 쓰시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써놓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올라오는 상황들 나오면 더 욕심 내지 마시고 일단 신용 물량들이라도 좀 정리를 하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신용이나 뭐 스탁론 이런 걸 쓰시고 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 다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는 뭐 아마 지구상에 이게 자연현상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특히 인문현상 쪽에서 뭐 주식시장 대표적입니다. 정말 좋았던 역대급 호황기가
강하고 길어질수록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역대급 하락도 강하고 깊어집니다. 이게 2020년 3월 이후에 강세가 역대 유례 없이 최고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고급으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기간도 지금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금 15개월째 하락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역대 최장기 하락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을 쓴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계좌를 녹이겠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최대한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 신용 물량이라도 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그래야 버틸 수 있고, 버티고 나서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지금 어려웠던 크기에 상대적으로 비례해서 또 강한 시장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언제가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을 아까 말씀드린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상황이 나올 때까지 버텨내야 지금 이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힘들 내시기 바라겠고요. 최대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